국제 정세 속에 물가는 치솟고 있지만 우리 쌀값은 무섭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곧 출하될 햅쌀도 제값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500m 면적 안에 5명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전남의 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가 인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가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특별법 이후 지역사회가 나아갈 길을 알아봅니다. 2023 대한민국 정원 산업박람회가 내년 9월 순천에서 열립니다. 정원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신품종이 총집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17일 하루 목포와 여수 등 감염 취약시설 97곳에서 342명이 감염되는 등 지난 16일보다 82명 증가한 7,59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4명 더 늘어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54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와는 달리 유독 쌀값만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 가을부터 쌀값이 하락세인데 최근에는 더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쌀 재고마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민들은 곧 수확할 햅쌀조차 제값을 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이제 막 나락이 맺히기 시작한 남도의 한 들녘. 올해 첫 결실을 맺는 햅쌀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농민의 표정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자식처럼 키운 벼를 헐값에 넘겨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많죠. 농민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좀이라도 이렇게 수매 가격을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올해 수매 가격도 좀 형편없을 것 같고 좀 상당히 불안하죠. 실제로 지난해 이맘때쯤 5만 9천 원 선이던 산지쌀 값은 1년 새 4만 6천 원 선까지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중에선 20kg짜리 쌀 한 포대가 5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을 부추긴 건 정부의 통계 체계가 허술했던 탓이 가장 큽니다. 그동안 정부는 3번에 걸쳐 37만 톤 규모의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농협 창고엔 42만 8천 톤의 쌀이 재고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초과 생산량 27만 톤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햅쌀을 수확해도 저장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햅쌀도 제값받기가 어려워지자 농가와 지역 정치권에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시장 격리는 물론 국내산 비축 물량을 확대하거나 국내 쌀의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 대북 지원도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쌀 생산량 예측 시스템이 불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의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북 지원도 검토해달라. 국내산 비축 정부 소매 물량을 적어도 35만 톤 이상 확대해달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선 일정량의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평년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의무조항은 아니어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인구 감소와 식문화의 변화 때문에 국내 쌀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가격 하락을 부추기면서 농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전남의 인구 감소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보고서에도 그 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전남도가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대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80명이 넘게 살았지만 지금은 어르신 20여 명만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지는 이미 오래됐고 빈집도 하나둘 늘어갑니다. 사람들이 벅적벅적하고 나눠먹고 뭐든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법도 없고 영감한 놈 둘이 살고 혼자 살고 그래. 애기들 다 나가버리고 요집이 샀나 요집이도 샀나. 최근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2021 국토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남의 인구 과소 지역이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과소 지역은 국토를 가로 세로 500m 간격으로 나눴을 때 한 칸 안에 5명 이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난해 전남의 인구 과소 지역 비율은 31.08%, 전국 평균 14.3%의 2배를 넘었습니다. 특히 전남의 전년 대비 인구 과소 지역 증가폭은 0.75%포인트로 전국 상위 5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인구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세워 한 해 평균 1조 2천여억 원의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이나 프로그램 등 100여 개 시책에 투입해왔지만 인구는 해마다 10,000명 넘게 줄었고 전체 인구 180만 명 선도 무너질 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지원금만 퍼주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광역권 수준에서 장기적인 지역의 일자리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기반해서 각자의 소지역들이 자기의 어떤 역할이나 특성에 맞도록 자기 발전 전략을 만들어서 만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재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뭉쳐서 광역군역 내에서 기초지자체들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수도권과의 그 벌어진 경쟁력을 이런 형식으로 좁혀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전남도는 민선 8기 들어 인구 200만 명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인구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안 앞바다에 카약을 타러 나섰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16일 아침 9시쯤 해수욕장에서 약 26km 떨어진 해상에서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카약을 타러 혼자 해수욕장으로 나섰고 아내와 통화한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해경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배 중이던 60대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무안경찰은 지난 17일 저녁 7시 반쯤 무안읍의 한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60대 남성을 조사한 결과 A급 지명 수배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경찰이 면허증을 요구하자 경찰의 머리와 정강이를 폭행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 조례동의 한 타이어 전문점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순천 소방서는 18일 오전 10시 7분 조례동 타이어 전문점과 캠핑카 제작업체 사이에서 모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가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진상조사 이후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고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는 역사학자 백승종 교수를 초청해 8.15 해방정국과 여순 사건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특강과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가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통한 확실한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4.3처럼 지역사회가 여순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순 항쟁의 역사적 평가, 교육과 문화사업, 유적지 발굴과 관리, 연구사업, 자료 수집과 정리 등을 통해 여순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밝힐 것이다. 여수시와 전남대학교가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대학교는 17일 도시재생 지역 내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여수시 도시재생 정책사업 가치 공유와 협력, 문화예술 분야 특화 지원 사업, 프로그램 발굴 등이 있습니다. 광양시 금호동에 추진되어 온 스마트타운 챌린지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광양시는 17일 사업 준공식과 함께 일부 서비스를 운영할 금호 스마트그린 협동조합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준공으로 금호동에는 스마트 쓰레기통과 폐지 수거 시스템, 스마트 쉼터, 전기 자전거 등 6개 서비스가 설치됐으며 8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내년 9월 순천만 가든 마켓 일원에서 열립니다. 삶이 되는 정원, 경제가 되는 정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정원산업전과 코리아 가든쇼 등 다채로운 전시, 문화 행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한 정원 관련 신제품과 신기술, 신품종 전시, 판매가 이뤄져 정원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그의 고향인 신안 하이도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추도식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신안군은 살아생전 김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민주화 인권, 평화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 역사가 담긴 저장 공간과 동아시아 인권평화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해적 완로를 통해 완도 도서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겪고 있는 완도 노화도, 보길도 지역에 해적 완로를 통한 광역 상수도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적 9.2km, 육상 21.8km의 상수 관로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 4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섬 지역 주민 8천여 명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2일부터 나흘 동안 전남 지역 전역에서 을지 연습이 실시됩니다. 전남도와 각 시군의 전시종합 상황실이 운영되며 군경과 공공기관 단체 등 15,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훈련 내용은 국가 중요시설 드론 테러 대응과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 민방공 주민 대피 훈련 등입니다. 전남도가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전남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한 달에 2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주택 임차료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년이며 관련 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생태마을을 100곳까지 확대 모집합니다.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되면 유기농업 확대에 필요한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시설 장비 등 최대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정 요건은 벼농가의 경우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면서 친환경 인증 면적 10헥타르 이상이어야 하며 과수나 채소 농가는 5호 이상 농가가 참여하며 친환경 인증 면적 1헥타르 이상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